중국 고전 소설의 현대적 상상력을 결합하고 최고 수준의 특수효과로 무장한 중국 애니메이션 영화 너자2가 최근 엄청난 흥행 기록을 세우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중국 박스오피스 사이트 мя오옌에 따르면 너자2는 2월 8일 기준으로 박스오피스 70억 위안, 약 1조 4천억 원을 돌파했으며 이미 6일에는 57억 7,700만 위안을 기록해 종전 흥행 1위였던 한국 전쟁 소재 영화 장진호를 제치고 중국 영화 흥행 역사상 1위에 올라섰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대로라면 총 94억 위안의 흥행 수익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자2의 연출을 맡은 자오즈 감독은 2019년 개봉한 너자1에 이어 후속편을 완성하기까지 5년간 제작 기간을 투입했으며 무려 4,000명 이상의 인력을 동원해 특수효과 장면만 1,900개 이상을 구현했습니다. 명나라 시대 요괴소설 봉신연의에서 영감을 받은 이 작품은 고대 신화 속 캐릭터인 너자의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각색해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전편 너자1이 어둠의 운명을 타고난 너자가 편견과 숙명을 극복하는 과정을 담았다면 이번 후속편은 육신을 잃은 너자가 다시 몸을 되찾고 성장하는 스토리를 다채로운 그래픽과 함께 보여줍니다. 한편 이 영화가 중국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극중 천상계의 옥허궁과 미국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을 연결해보는 은유적 해석 때문입니다. 천상계에 맞서 싸우는 너자의 모습을 미국 패권에 대한 중국의 도전과 중첩해 바라보는 시각이 확산되면서 중국인들은 이 영화를 중국의 소프트 파워를 과시하는 대표적 사례로 여기고 있습니다. 극중 핵심 공간인 연단로에 미국 달러와 기호가 표시되어 있는 등 미국을 연상케 하는 장치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이런 해석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홍콩 언론들은 연단로는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미국 핵심 기술 장벽을 의미하며 너자가 이를 파괴하는 장면은 중국의 독자 기술로 미국의 기술 제재를 돌파하는 상징성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영화 속 특별 통행증 옥패에 독수리 문양이 새겨져 있어 미국의 그린카드, 즉 영주권을 떠올리게 하고 천상계의 무량신선이 건네주는 알약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연상시키는데 이는 미국이 중국을 코로나19 확산 주범으로 몰아붙였다는 중국 측 주장과 맞물린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너자2를 만든 제작사 광선미디어의 창업주 왕창태는 중국판 마블을 만들겠다는 포부 아래 중국 신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슈퍼히어로 세계관을 구축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낙동강 인근 주민들의 코 속에서 녹조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4대강 사업 완료 이후 낙동강에서 매년 발생해온 녹조 현상이 단순히 시각적 불쾌감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 네트워크, 대한하천학회 등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어 낙동강 중하류 2km 이내 주민 97명을 대상으로 비강 검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체 조사 대상자의 47.4%인 46명의 코 속에서 녹조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으며 특히 대구 지역 주민들의 검출률은 83.3%로 가장 높았습니다. 가장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마이크로시스틴 LR가 34명에게서 확인됐는데 이는 청산가리의 약 6,000배에 달하는 독성을 지닌 물질로 알려져 있어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녹조 독성 물질이 검출된 주민들 대다수는 녹조가 심해지는 시기에 재채기나 눈 가려움, 콧물, 호흡곤란 등 급성기 증상을 보였으며 장기적으로는 피부 따가움, 이상 발진, 두통 등이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증상이 녹조에 포함된 독성 물질이 공기 중으로 퍼져 직접 호흡기로 유입된 결과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낙동강에서 녹조 발생은 2012년 4대강 사업 이후 수문이 막히며 강물 흐름이 둔화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녹조 독성 물질이 물고기나 어패류, 농작물은 물론 주택가 공기와 수돗물까지 오염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정부 차원의 녹조 사회재난 해소를 위한 국민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오리건주 해안 지역에서 잡힌 해산물 182개체 가운데 99%인 180개체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리건 주립대학교와 포틀랜드 주립대학교 연구팀은 바다에서 우리의 식탁까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해당 해산물들은 실제 상업적으로 소비되는 품종이어서 해양 오염이 우리 식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해양 생물은 물을 거르는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걸러내지 못하고 몸속에 쌓게 되고 이를 먹는 인간 역시 미세 플라스틱 위해성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세계 자연기금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된 모든 플라스틱의 60%가 쓰레기로 이어지며 이 중 상당량이 해양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2015년 집계만 봐도 바다로 흘러들어간 플라스틱 쓰레기가 무려 1억 5천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코끼리 2,500만 마리에 해당하는 엄청난 무게입니다. 바다를 떠다니는 플라스틱은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입니다. 해양 생물들이 플라스틱을 섭취해 내부 장기 손상과 산소 결핍 등으로 먹이 활동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양 오염 문제는 결국 인간에게도 미세 플라스틱을 축적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유통수산물에서도 평균 1g당 0.47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습니다. 당시 세계보건기구는 미세 플라스틱에 따른 인체 위해 우려가 아직 낮다고 했지만 최근에는 신경계 질환 등과 연관성을 지적하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을 중심으로 OECD와 협력해 미세 플라스틱 전 과정 통합관리 연구를 추진하고 식약처 역시 미세 플라스틱 위해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더 많은 지구촌 개벽 소식, STV 상생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두시길 바랍니다.